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3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마침 좀 이 3월을 앞두고 대표도 이제 현장에 좀 복귀를 했고 3월 2일부터는 이제 앵불쇼가 이제 진행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시즌 2를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서 3월 중에 또 봄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좀 있는 것이 반갑기도 하고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그닥 출래불사춘이라는 좀 고답적인 표현이 잘 어울릴 정도로 좀 봄은 아직 좀 멀어진 느낌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법률 플랫폼 사업을 이제 방해했다는 사업자 단체로 지목한 이제 대한변협과 서울변협에 최고 가징금 10억 원씩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 변협은 이제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위의 조처가 부당하다라는 점들을 이제 각 변협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공정위는 이제 15일 법률과 출신 위원이 전부 제외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 행위에 대해서 각 10억 원의 최고 가징금 등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자 단체가 이제 다른 소속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제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내지는 변호사 징계에 관한 부분은 국가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협이라는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변호사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이 단체들이 이런 광고 규정과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공권력에 해당된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 내였습니다. 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협회가 개별 변호사들한테 어떤 제재를 부과하고 어떤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업자 단체끼리의 이제 민간 어떤 사적인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행정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처분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위임된 어떤 행정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과도 말씀드리지만 공권력 행사다. 그리고 고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부당한 이 부분이라면 행정소송, 법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지 행정기관이 공정위가 나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의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의 금지가 그때는 규정을 이제 제정하고, 이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로톡이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거기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관장사항을 벗어난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변협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또 이번에 이제 양 변협에 이제 이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감독기관인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법무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이다, 로톡이 합법이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부 장관의 견해가 확정된 유권 해석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같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거듭 이제 변협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권 제한의 어떤 조치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제 공정위의 어떤 이번 처분은 이제 월권 행위이고, 결과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따져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좀 성일종 의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또 이상 야릇한 이야기를 해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좀 두었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이제 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 이제 소속 연예인들의 이제 병역 특례를 주장해서 이제 뭐 어그로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어그로를 끈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BTS의 소속 연예인들은 차례로 지금 군에 입대를 했고 이미 입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뭐 조금 객관적인 거리를 제 어떤 개인적인 호흡 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뭐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있는 젊은 남성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어떤 병역 의무를 부과하느냐 마느냐는 뭐 섣불리 이제 판단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가타부타를 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아니라 최소한 현재 좀 뭐 보니까 또 뭐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집권 여당의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국회의원인데도 이것을 뭐 그냥 어떤 앞뒤 맥락이라던가 앞으로 뭐 이런 유명 연예인들 내지는 유명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이 병역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종합적인 어떤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냥 뭐 덮어놓고 BTS 가수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면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뭐 내지르는 뭐 유튜버도 아니고 심지어 유튜버도 그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보고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참 무책임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BTS 멤버들한테는 괜한 어차피 이제 군대를 어떤 국가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이상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괜히 이제 잘 가는 군대도 마치 뭐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뭐 이미지를 줘서 오히려 성일종 같은 작자들이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무책임한 주장이 어떻게 보면 BTS 연예인들에게는 좀 누가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오히려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성일종이 또 이제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흉부외과라던가 소아과라던가 이런 곳에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이제 그 전공의 이른바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전공의를 선발하는데 뭐 정원의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이제 의사들이 지원을 했고 또 그 지원한 곳마저 뭐 서울에 있는 대형 대학병원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뭐 전국적의 뭐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 지방에는 이제 이런 전공의 지원자가 아예 없는 거라 마찬가지여서 큰 지금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의식을 좀 던져주고 있고 또 그 결과적으로 전공의 각 이제 대학병원에 지방을 포함해서 모든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이제 전공의가 있는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있는 과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 과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전공의가 배치되어 있는 그 흉부외과 등의 이제 필수 의료 진료 분야의 과가 전국적으로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지금 충격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많은 지금 그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일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 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단서를 달았죠.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고 6, 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한 명으로 버티는 병원도 다수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하면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이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숫자를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왔다.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과목을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비대면 진료 제도와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 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특히 이제 흉부외과, 소아과 등의 필수 의료 과목에 어떤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이제 성토를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뭐 대체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뭐 물론 현재 이제 필수
진로 과목 등에 대해서 전공의가 부족한 점은 또 뭐 의대 정원 확대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들은 뭐 소아응급과 흉부외과 그래서 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대하고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진료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에 지금 전공이나 전문의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여기에 비대면 진로 제도화가 왜 튀어나온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그러니까 흉부외과에 심장을 수술하는 전문 의사들이 비대면 진로 제도화가 되면은 이게 뭐 그런 의사가 양성이 되기를 합니까? 아니면 의료 소비자가 그런 비대면 진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합니까?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국민의 실제 쪽에 지금 심각한 보건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성일종이 지금 떠들고 싶은 이야기는 맨 뒤에 있는 것이죠. 의대 정원 확대야 뭐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인데 결과적으로 전 맨 뒤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 플랫폼의 구축이 지금 성일종이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웃기는 것은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성일종의 이제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만 이제 이 비대면 진로 부분을 인용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만이 이 플랫폼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게 이 내용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언론들은 이런 의료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이를 은폐하고 싶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인지 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고 하여튼 틈만 나면 지금 하여튼 이놈의 의료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넣으려고 지금 뭐 온갖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법률 플랫폼 이제 기업이었던 로톡에 대해서도 뭐 일방적으로 로톡을 지지하는 언론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써서 이 로톡에 대해서 규제를 한 변혁과 이를 방치한 법무부 정부가 마치 뭐 국가의 장래를 망치고 미래 발전을 저해한 것처럼 사설까지 썼던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이런 거 저희가 다 봤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로톡이 현재는 구조 형식적으로는 수임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에서 로톡이 나눠먹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을 로톡 플랫폼을 통해서 넓혀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변협 등이 주도한 이 로톡에 대한 규제 덕분에 로톡은 벌써 쪼그라들어서 이런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실수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쭉 이제 언론 등의 반응을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은 플랫폼의 최대 피해자는 언론이 아닙니까? 특히 신문사들, 뭐 이게 네이버 등 이런 이제 플랫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가 부수 등을 이제 판매가면서 가판대에서 판매가면서 나름 안정적인 이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뭐 신문 이제 보급소 예전에 뭐 좌파들이 뭐 통합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은 뭐 알아서 워낙 이제 뭐 유료 구독자가 뭐 줄어든 상황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보급소에서 이제는 뭐 다 통합해서 종이 신문을 각 가정마다 배달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유력 언론사들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일보든 유력 언론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당수 많은 언론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이제 조선일보를 포함한 언론사들이 네이버나 유튜버 조회수를 가지고 이제 수입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조선일보를 포함한 이런 유력한 이제 전 신문 언론이 지금 이런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구독자는 뭐 뚝뚝 떨어지고 있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무료로 다 이제 네이버가 연결해서 이제 신문을 다 기사로 올리고 뭐 아예 그 기사의 중요도까지 다 선별해서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조선일보는 마음에 드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면 조선일보의 그러면 이런 언론 환경에서 조선일보가 수익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 관계자가 네이버 등 플랫폼에 혹시 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일보가 대놓고 플랫폼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로톡으로 얘기를 돌아와서 그럼 로톡은 도대체 뭐 어디서 수익을 얻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저는 좀 알아보니 뭐 결과적으로 이제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이제 사건에 수임을 할 이제 변호사를 이제 의뢰할 변호사를 구하는 이제 법률 소비자가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을 올리면 뭐 이차이한 형태로 이제 이 로톡에 가입된 이제 변호사들이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어떤 장벽들이 있고 뭐 결과적으로 로톡 측에 광고료를 많이 제공하는 쪽이 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이득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보아왔던 일입니다. 계속 뭐 대표가 얘기했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소비자도 택시기사도 다 뭐 어떤 비용을 내지 않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것이 시스템이 안정화되니까 이제 일반 택시를 이제 잘 배차하지도 않고 뭐 블루나 등등의 이제 차등적인 서비스란 이유로 이제 소비자한테도 비용을 가져가고 그다음 부담시키고 소비자한테도 비용을 부담시키고 택시기사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카카오 택시를 였는데 로톡이나 이런 다른 플랫폼도 다를 리가 없겠죠. 뭐 로톡은 뭐 땅 파먹고 장사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저러한 비용들이 전반적인 해당 서비스의 요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용의 전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뭐 로톡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제 법률 시장에서도 변호사나 법무법인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이야기는 한 달에 1억 원이나 되는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법무법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러저러한 광고나 홍보를 해주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해당 회사의 이제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상담해서 수임하고 이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이게 뭐 월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못해도 뭐 여러 가지 직원들도 고용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그럼 못해도 아마 최소 뭐 매출이 5억 정도는 되어야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회사일 텐데 뭐 예를 들어 변호사 한 명당 뭐 이런 식의 매출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뭐 대형 로펌 부럽지 않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뭐 상담으로 오는 모든 이제 연락은 무조건 수임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수임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클레임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뭐 1억 원씩이나 이제 비용을 투자했으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이제 스태프들을 이제 좀 고생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뭐 예나 지금이나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들, 이게 뭐 마케팅이란 이름으로 뭐 인터넷과 뭐 모바일 광고 등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돌아가는 꼴은 예전에 이제 법조 브로커들이 설치던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암남리에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전관 변호사들을 은밀하게 연결해 줬다면 이런 것들은 은폐되어서 뭐 광고료, 마케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그 서비스의 비용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뭐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너무 불만이 그런 상황이 도출되는 것은 예전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변협이 뭐 제가 어떤 법률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변협이 그래도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협회인데 거기서 로또 같은 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등의 말도 안 되는 그 허울만 가지고 플랫폼이 마치 모든 문제를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서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의학 전문 대학원이 최근 많이 좀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조국의 딸 조민과 같이 부정하게 입학되었다는 뭐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사들이 가만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의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는 8년을 이제 사실상 대학 이상의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이가 좀 든 사람, 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면서 돈을 좀 모은 사람은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하니 뭐 힘든 뭐 전공의를 선택하기보다는 빨리 뭐라도 개업을 해서 또 개업을 할 때 가장 뭐 손쉽게
그래도 영업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 지금 성일종 의원이 얘기한 뭐 그러저러한 과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의료 전문 대학원이 나옴으로 해서 전공의 부족 삭제가 더 빚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의사들의 또 생각이고 뭐 이 부분 때문에 의학 전문 대학원들이 지금 하나하나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건 뭐 장난을 칠 걸 갖고 장난을 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서비스야 뭐 예나 지금이나 엉망진창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료 분야까지 계속 플랫폼 도입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그렇게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이 결과는 누가 다 책임을 질 겁니까? 정말 그 플랫폼을 옹호하는데 앞장서는 정치권과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이제 세우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플랫폼을 두고서 더 이상 4차 혁명이니 뭐니 해서 무조건 밀어주고 떠받들어주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